노다지 썰전. 오늘 우리가 논할 기업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한때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로 시장의 기대를 정말 한몸에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성분 논란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큰 위기를 겪었던 기업이죠. 2025년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은 안정적인 기존 산업과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각,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과연 재기의 날개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에 갇힐 것인가? 저는 안정적인 캐시카와와 미래 성장 동력을 모두 갖춘 만큼 충분히 재도약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과거 인보사 사태에서 비롯된 그 법적 신뢰도 리스크가 여전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주력 사업의 구조적인 취약성 또한 이거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역시 아직은 글쎄요, 장밋빛 전망에 가깝다는 비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강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힘은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이른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케미컬 사업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료의약품 사업은 단순한 현상 유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공정 개선과 공장 가동률 상승을 통해서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죠. 대표 품목인 소염 진통제만 해도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20%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치료제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보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는 수많은 바이오객과는 출발선이 다른 셈이죠. 네, 물론 그 케미컬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반이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원료의약품 사업 매출의 무려 80%가 일본이라는 단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된 구조거든요. 원료는 미국 달러로 사서 제품은 일본 엔화로 파는 구조인데, 최근 몇 년간의 엔저 현상만 봐도 이 구조가 얼마나 환율 변동에 취약한지 알 수 있잖아요. 과거 사드 사태 때 중국 시장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단일 국가 의존 리스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전자소재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바로 MPPO라는 소재인데, 이게 뭐냐면 5G 통신 장비나 반도체 회로기판에 쓰이는 고성능 신소재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기존 제약바이오 영역을 넘어서 첨단 소재 산업으로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과거 인보사로 알려졌던 유전자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라는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할 수 있는 핵심 이벤트라고 봐야 합니다. 미래의 청사진은 매력적이지만 과거의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바로 TGC, 즉 인보사 사태입니다. 주성분이 허가 당시에 기재했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 구체적으로는 HK293세포로 밝혀졌다는 건, 이건 단순히 서류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약의 근본적인 정체성, 그리고 작용 기전 자체가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뭐랄까, 환자에게는 A라는 약을 처방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B라는 약이 투여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신뢰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상대로 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상태고요. 미국 임상이 재개되었다고는 하나 국내에서의 법적 리스크와 한번 무너진 신뢰라는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논의의 핵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TJC는 2024년 7월 미국에서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모두 마쳤고 2026년 하반기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안전성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해소됐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FDA가 2020년에 임상 재개를 허가했고, 이건 성분이 바뀐 걸 인지하고도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거거든요. 특히 장기 추적 관찰 결과 TJC 투약 환자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 종양 원성 우려가 기우였음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죠. 말씀하신 FDA의 임상 재개 허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해서 최초 허가 당시 제품의 핵심 성분을 속였다는 그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건 과학의 문제를 넘어선 신뢰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소송 리스크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 규제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을 연달아 패소했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자국 시정에서조차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약이 해외에서 성공한다 한들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신약의 가치는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미국 FDA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관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국내의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 11개국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현재 CGMP, 그러니까 미국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준비 중인 바이오 2공장을 통해 미국양 제품을 위탁 생산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내의 논란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바로 그 바이오 2공장이야말로 이 프로젝트가 가진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공장 역시 과거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건설이 중단되었던 곳입니다. 이건 TGCG라는 반일 파이프라인의 성패가 회사 전체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회사의 미래가 단 하나의 신약, 그것도 과거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신약의 성공 여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미국 임상 3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충격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오는 완전히 새로운 고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작년 6월 기술 이전 계약으로 17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그 가능성을 증명했죠. 더 나아가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미래 바이오 시장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RNA 치료제 원료 시장, 즉 포스포아미다이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까지 확보하는 중요한 포석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청사진이 현재의 불안한 기반을 모두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MPPO나 RNA 치료제 원료는 아직 예정이고 준비 단계일 뿐이잖아요. 실제 매출로 온전히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시장적 변수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매출의 80%가 일본 한 곳에 묶여있는 구조적 리스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엔화 가치나 일본 제약 시장의 정책 변화 하나에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KLS-20313과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KLS-3021은 단순히 기존 약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시장을 겨냥한 퍼스트 클래스 혁신 신약입니다. 특히 항암제 KLS-3021은 주목할 만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매우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좋았다는 말. 사실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희망적인 말 중 하나죠.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전임상 단계의 후보 물질이 수많은 실패의 궤복을 넘어 최종적으로 인간 대상 임상에 성공하고 시판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직 성공을 논하기엔 너무나도 이른 단계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코롱이 과거 TGC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코롱 생명과학은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KLS301의 경우 현재 유수의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기술 이전, 즉 라이센스 아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임상개발 과정을 자체 자금만으로 감당하는 대신 파트너사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이전이 성사되면 개발 리스크는 크게 낮추면서도 성공 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통해 미래 가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약 개발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막대한 임상 비용을 감당하며 끝까지 개발을 끌고 갈 자신이나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잠재력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좋은 전략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만큼 신약 개발 성공 시 얻게 될 막대한 과실의 상당 부분을 파트너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TGC라는 홈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잠재력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의 기대 수익을 낮추는 선택을 하는 셈입니다. 이건 희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한 투기적 기대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제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은 케미컬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MPPO 같은 신사업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TGC라는 블록버스터급 신약과 자체 파이프라인이라는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주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란은 2026년 발표될 TGC의 미국 임상 3상 결과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충분히 극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6년은 이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저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과거의 큰 신뢰 문제를 일으켰던 단 하나의 신약, TGC의 미국 임상 성공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주력 사업인 케미컬 부문의 특정 시장 편중 리스크와 국내에서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부담입니다. 다른 유망하다는 파이프라인들은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에 너무나 이른 단계에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면에 도사린 여러 불확실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내재된 여러 위원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TGC의 미국 임상 최종 결과가 발표될 2026년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은 오늘 토론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이 기업의 미래를 깊이 있게 조망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